네 번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한 번 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요번에는요, 요 그림에서 시작할게요. 자, 이런 그림이 주어졌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 그림을 집합적인 표현으로 한번 대수학적으로 표현해봐.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 얘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 A 차집합 B네. A 차집합 B는 뭐랑 똑같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의 해석이냐면 전체 덩어리에서 B를 쏙 뺐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전체 덩어리 뭐라고 표현할 건데? A 합집합 B에서 빼기 누구 할 거야? B를 해버린 거야. 차집합 B를 쏙 빼버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 A 합집합 B라는 전체에서 B 부분만 쏙 빼버려도 이런 그림 나오죠? 요번에는 이런 해석 어때요? A에서 뭐만 쏙 빼버렸다? A도 B도 영역만 쏙 빼버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그럼 같은 그림 나오잖아. 그건 어떻게 표현할 거야?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지만 기본 외에도 이런 식의 변형도 문제에 종종 출제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거야. 얘는 가장 핵심, 엑기스,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의 꼴이 좀 복잡하게 발전하고 변형돼서 이런 꼴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제 난 이거는 아는데 이거 되게 큰데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뭐냐면 얘는 막대기 같이 생겼지? 맞아요. 막대기가요. 휘어지면 뒤에 혹이 붙는다. 이게 끝이에요. 이 차집합은. 다시 얘기해보자. 시작. 막대기가 휘어지면 뒤에 혹이 붙는다. 한 번 더. 막대기가 휘어지면 뒤에 혹이 붙는다. 자, 요 밑에다가 화살표 빼고 적어 놓으세요. 막대기가 휘어지면 뒤에 혹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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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대상이 아무리 막 크게 보여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푸냐? A 교집합, B 교집합, C. 어머, 막대기가 휘어졌네?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C. 뒤에다 혹 하나만 붙이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끝나시면 돼요. 뭐 더 복잡하고 지저분한 변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집합 기호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기호를 배웠으니까 이제 연산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요. 자, 그럼 우선 좀 정리할게요. 너희들 연산법칙이라는 게 뭔지 아니?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중학교 때? 있어요. 있지. 연산법칙. 연산법칙이 뭔데? 어떻게 쓰는 건데? 그래.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이지. 근데 이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데? 뭐에 써먹었어 너희들? 막 문제 풀면서 연산법칙을 교환법칙을 써야지. 이 순간에 결합법칙을 써야지. 이 순간에 분배법칙을 써야지. 이런 판단 내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훌륭. 있어요? 보통 없지. 그냥 풀어요. 그냥 연필이 절로 가. 왜? 개념은 없는데 그냥 풀이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외워서 연필은 가는데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배웠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집합의 연산 들어오면 쪽박을 차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엄청 더럽고 막 어떤 수에다가 더하기 뭘 하고 빼기 뭐 하고 곱하기 몇 하고 막 소가로 치고 중가로 치고 뭐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식이 이따만하게 되게 긴 게 있어.
그럼 이 긴 식은 너무 버겁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리해야겠다. 그때 바로 뭘 사용한다? 연산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이런 법칙을 이용하면 할수록 식이 점점 정리가 돼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까지 갔더니 x는 3 나왔네? 이게 답이야. 맞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연산법칙을 이용을 해요. 숫자는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집합이에요. 집합은 숫자가 아니죠. 알파벳 ABC야. 맞습니까? 즉 A 교집합, B의 차집합 이렇게 되게 큰 식이 있어. 그럼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는 것처럼 그냥 이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숫자다 보니까 집합끼리 서로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그래 집합 되게 어렵다. 그래 벤다이어그램이나 그려서 풀자 이래가지고 매일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친구들이 이 단원을 배울 때 잘못 수학을 배운 아이들은 벤다이어그램 되게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쉬운 문제는 풀리지만 어려운 문제는 그림 그리다가 진행이 안 돼. 뭐지? 막 머리에 박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거다? 연산법칙을 이용해서요. 차근차근 집합과 관련된 이 연산식을 줄여나가는 훈련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어설프고 허술하게 마구잡이로 배웠던 연산법칙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즉 수에서는 연산법칙을 몰라도 연필이 저절로 갔다면 집합에서는 연산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연필이 내려가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의 연산법칙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법칙은요. 항상 수의 연산법칙보다 조금 더 어려워, 집합은.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거야. 5가지가 있어요. 요 3가지에다가 2개가 더 있어요. 드모르간 법칙과 흡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법칙을 써야겠어 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내릴 때 필요한 것은요, 이런 습관입니다. 대상과 연산 종류를요, 세셔야 돼요. 지금 이 식은 대상이 2개인데 연산 종류가 하나네? 이 식은 대상이 3개인데 연산 종류가 하나네? 이 식은 대상이 3개인데 연산 종류가 2개네? 이 판단이 어떤 연산 법칙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자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교환 법칙 들어본 적은 있지? 교환 법칙의 개념식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교환 법칙 하면 떠올려야 되는 교환 법칙의 핵심 엑기스 개념식은?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라는 식이에요. 왜? 여기에는요, 더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곱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지 몰라. 그래서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뭉뚱그려 놓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교환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대상이 몇 개야? 2개고 연산 종류가 몇 종류일 때? 한 종류일 때만 쓰는 건데 자리를 교환하는 거예요. 자리를 교환했는데 등식이 성립해. 이게 교환 법칙이야. 즉 자리를 교환해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교환 법칙을 떠올렸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요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요 요 문장 3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한 번 더.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보지 말고 외워. 시작!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연산 기호 중에서 누가 교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누가 교환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는지 정리하고 갈 거예요. A 합집합 B, 모두 다 합한 거. B 합집합 A, 모두 다 합한 거. 같이요? 성립합니다. 자, A 교집합 B,
A도 B도 영역을 말하는구나. 중간에 낀 거. 비교집합 A. 어차피 중간에 낀 거 같은 영역을 말하는구나. 오, 얘 같네. 자리를 교환해도 오, 성립하네. 등식이 성립하네. 오, 얘 교환 법칙 성립해요. 더하기 기호.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이나 같죠? 자,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같죠? 그래서 와, 합집합, 교집합, 더하기, 곱하기는 모두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하지만 A 차집합 B는 무슨 영역이야? A만 영역이에요. B 차집합 A는 무슨 영역이야? B만 영역이야.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보자. 3 빼기 2랑 2 빼기 3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므로 아이씨, 빼기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3 나누기 2랑 2 나누기 3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도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연산기호에는 조합, 집합, 교집합, 더하기, 곱하기 같은 녀석도 있지만 예, 차집합, 뭐 여집합, 그리고 빼기, 나누기 같은 기호도 있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누구다? 연산 법칙을 잘 적용하기에 유리한 기호들은 좋은 기호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연산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기호는 활용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약이 있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나쁜 기호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났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결합법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법칙은요, 여러분이 결합법칙 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식, 바로 이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로 일일이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가로는 머릿속에서 치면서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이렇게 읽을 거야.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자, 결합법칙의 기본이 되는 식을 봤더니 대상이 몇 개예요? 3개가 나올 때 연산 종류 몇 종류입니까? 한 종류. 오퍼레이션 하나밖에 없잖아. 맞죠? 한 종류일 때 사용하는 법칙이 결합법칙이에요. 자, 우리 반면에 분배법칙 볼게요. 분배법칙 식에는 대상이 모두 몇 개가 보입니까? 3개가 보이는데 연산 종류가 이렇게 생긴 요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 몇 종류가 보여? 2 종류가 보여요. 그래서 교환법칙은 보통 애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절로 되지만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적용을 할 때는 대상과 연산의 종류를 반드시 세서 어머, 얘는 연산 종류 한 종류니까 결합 써야 되네. 오, 얘는 2 종류나 되네. 되게 어려운 마지막 단계인 분배법칙을 써야겠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합법칙은 뭐냐면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서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랑 가로를 어디에 치건 등식이 성립해.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결합법칙이에요. 즉, 이렇게 결합하나? 안 내켜? 이렇게 결합하나? 등식은 성립하네? 결합법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3번 읽으며 결합법칙을 정리할 겁니다. 시작!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등식이 성립한다. 결합법칙. 한 번 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등식이 성립한다. 결합법칙. 마지막.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등식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외우셔야 해요. 자, 그럼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교환법칙 대상 몇 개? 2개. 2개. 연산 종류 한 종류. 결합법칙 대상 3개. 연산 종류 한 종류. 분배법칙 대상 3개. 연산 종류 2 종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합법칙 한번 이렇게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이 ABC 3개가 나왔어요. 사실 두 집합의 관계는요. 선생님, 나는 이런 그림 그릴래요. 그려도 좋아. 그리고 선생님, 나는 이런 그림 그려도 좋아. 하지만 보통 어떤 특수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노멀한 상태에서 A와 B 2개가 나누어지면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정상이에요. 얘는 인간사랑 똑같아. 인간사로 보자면 얘하고 얘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회귀한 경우야.
심지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거 안 돼요. 우린 인간이랑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코 하나랑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즉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되게 경우겠지. 노멀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 쓰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무서운 경우야. 나랑 똑같은 게 있는 거 하나 더. 똑같이 생기는 되게 무서운 경우지.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상 2개 나오면 보통 요거 가지고 작업해요. 어떤 특수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이 3개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요런 그림을, 노멀한 그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 라고 요런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A합집합, B합집합, C는 A합집합, B합집합, C 나와 있고 오! 대상 3개! 연산 종류, 한 종류!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같은지 봤어요. 요 그림에 아무 표시도 하지 마세요. 보여드릴게요. A합집합 B. A합집합 B는 이렇게 2개 합한 건데 여기에 뭘 더 합한대? C를 합한대. 이만큼 더 합했네? 그럼 전부 다 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 A에다가 뭐를 합했대요? B합집합 C. 이따시만큼을 합했대. 그러면 그림 똑같아지나요? 네. 그래서 얘는 성립하는 거예요. 역시 합집합은 좋은 기호다, 나쁜 기호다? 좋은 기호다요. 자, 교집합 아래 보도록 합시다. A 교집합 B. 그래, A하고 여기다 하자. A하고 B. A하고 B의 공통 부분에다가 이제 또 뭔 짓을 해? 요 녀석에다가 C와의 공통 부분을 뽑아낼 거야 이랬어. 그럼 C와의 공통 부분은 요 중간에 낀 요 조그만한 거 하나지. C와의 공통 부분은 요 중간에 낀 요거밖에 없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 녀석 풉니다. A에다가 A 이만큼 있는 거에다가 B 교집합 C. B와 C의 공통 부분은 이만큼이지. 자, 노란색과 파란색의 공통 부분만을 구하는 거야. 모두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랭이와 파랭이의 공통 부분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것만 남네. 딴 건 다 지워지네. 지웠더니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역시 교집합 역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좋은 기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더하기 기호, 결합 법칙 성립해야 안 해요? 하죠. 왜? 2 더하기 3 더하기 4나 2 더하기 3 더하기 4나 똑같아요. 자, 곱하기 기호만 있으면 결합 법칙 성립해야 안 해요? 하죠. 왜? 2 곱하기 3 곱하기 4나 2 곱하기 3 곱하기 4나 어차피 가로를 어떻게 치건 쭉 다 곱해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같아요. 자, 그러면 차집합 보기에 앞서서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자, 빼기지. 빼기는 성립하냐라고 하면요. 요 앞에 있는 녀석은 계산하면 A-B-C잖아. 뒤에 있는 건 뭔데? A-B 플러스 C잖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요 녀석 보겠습니다. A 나누기 B라는 녀석은 나눗셈 보면 A 나누기 B는요. B분의 A로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 나누기 C는 곱하기 C분의 1로 해석할 수 있지. 그러면 요 좌변의 식은 BC분의 A가 될 거예요. 자, 요 녀석 볼까요? 얘는요. A 나누기 C분의 B라고 해석할 수 있지. 요 가로 부분을 계산하면 C분의 B.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계산해? A 곱하기 B분의 C. 역수를 곱한다. 즉 얘는 뭐가 돼요? B분의 AC가 돼요. 그래서 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나쁜 나누기 기호는 역시 교환 법칙도 안 되더니 결합 법칙도 안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나쁜 기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집합 보도록 하자. 차집합도 얘하고 얘 같아, 안 같아?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찍은 거지? 어떤 영역 나오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A 차집합 B를 하래. A에서 B 부분을 빼면 이만큼의 영역이 나오지. 근데 여기에다 또 뭘 빼버리래? C를 빼버려. C 쪽에 있는 거 이렇게 빼버리래.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됐나요? 자, 이제 이 녀석 작업합니다. A라는 영역이 있었어. 이만큼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서 B 차집합 C를 빼래요. 자, B 차집합 C는 요만큼이지. 이게 B 차집합 C죠? 맞나요? B에서 C를 쏙 빼버린 부분. 요만큼을 빼래. 이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거 빼야 돼. 라고 해서 뺐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두 개의 그림이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그래서 얘는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어때? 이런 그림은 척 보자마자 얘 합하면 얘 합한 거랑 같아. 라고 막바로 보이는데 차집하면 그렇게 손쉽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왜? 나쁜 녀석이니까.
알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 그림 요거 그려놓으세요. 차집합과 관련된 그림까지. 시간이 애매하다. 매우치 어려워서 분배 법칙을 하다 끝날 거 같네. 그래도 조금 하십시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분배 법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분배 법칙이 제일 어려운 법칙이야. 왜? 대상도 많고 연산 종류도 많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배 법칙을 얘기할 때 요거예요. 요거 생략된 거 곱하기입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 대상 몇 개? 3개. 곱하기랑 더하기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일 때 보통 쓰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분배 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런 구조의 식이 있을 때요. 여기에 보이는 A뿐만 아니라 연산기호인 곱하기까지요. 이렇게 한번 분배하고 이렇게 한번 분배해 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돼? A 곱하기 B가 되지.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돼? A 곱하기 C가 되지. 그런데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계산 결과를 보니까 등식이 성립하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분배하는 녀석은 대상이다, 대상하고 연산 모두 다다, 대상하고 연산 모두 다를 분배해 주셔야 돼요. 요 덩어리를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거 3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자. 시작!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 한 번 더.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더하기 혹은 빼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연산 종류 2종류가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 집합의 분배 법칙을 공부해 볼 거예요. 우선 대상 A, B, C 깔았죠? 연산 종류 2개 필요한데 차집합이나 여집합은 안 되잖아. 그래서 2개 뭐야? 합집합, 교집합이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 있는 거야. 대상 3개에다 합집합, 교집합을 막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돼? A 합집합 B, 그리고 중간에 교집합 쓰고 또 분배하면 A 합집합 C가 되죠.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거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네, 지금부터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네. 자, 안 보인다고 치고 자, 분배 한번 해봐. 위에서부터 시작.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아랫줄 시작.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예. 가리고 싶다. 네. 세 번째 시작. 요 녀석은요 뒤쪽에 있지. 뒤쪽에 있어도 똑같아. 분배해줘야 되는 애가 누구야? 얘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작.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 아랫줄 A 합집합 C 교집합 B 합집합 C. 요게 분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교환 법칙은 A, B, B, A 똑같아요. 아래에 있는 결합 법칙도 A, B, C, A, B, C 똑같아요. 근데 얘는요, 여기에선 좀 사이즈가 작아 보였는데 여기서 사이즈가 좀 빵빵하게 늘어난 느낌이 들죠? 작았던 사이즈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연습을 할 때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시험은 어떻게 더 잘 나와요? 거꾸로 방향으로 더 많이 나와요. 야,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알면 당연히 이걸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거꾸로 가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돼.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지. 이거 보면서 공통인수가 있네. 공통인수 누가 보여? A 합집합이 보여. A 합집합 쓰고 나머지 찌끄레기는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부분 누가 보여? A 교집합.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 그냥 부르면 B 합집합 C예요. 자, 여기서 공통부분은 뒤쪽에 붙었지? 그러면 우선 앞에 뭐부터 붙여야 돼? A 합집합 B라는 찌끄레기 쓰고 공통부분 교집합 C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통부분 누구야? 합집합 C가 보이죠? 찌끄레기 적어주면 A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분배 법칙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